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속살이 워낙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공개 행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네. 많아가지고 알라딘 주최의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네. 12월 29일? 네, 29일입니다. 어디입니까? 수원 광교에서 할 예정이고요. 아, 수원 광교. 네. 거기만 나오면은 바로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첫 장소 너무 좋네요. 걸어가도 되겠어요? 네, 정확한 장소가 결정이 되면 브리핑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원에 계신 분들 12월 29일 기억하시고요. 또 1월 첫 주에도 행사가 있죠? 예, 1월 5일에는 대구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대구. 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12일은 저희 회사에서 행사가 있어서 광주 건너뛰고요. 예. 19일은 광주를 찾아뵐 생각입니다. 아, 광주. 장소들이 잡히면 광주 광역시. 네. 예. 장소가 정확하게 잡히면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또 전국 순례를 하게 되겠네요.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대한발전소에서 벌어졌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죽음 문제를 하루 더 다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로 서부발전을 비롯한 5개 화력발전소에서 만연해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제가 이 대한발전소에서만 9년 동안 무려 12명의 소중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예, 예. 이게 2010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한국서부발전이라는 회사가 예.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죄해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폭로한 자료에 나왔던데요. 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은 산업재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해 직장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9년 동안 진짜 이거 황당하죠. 네. 예. 9년 동안 12명이 죽었는데 네. 무죄해라는 겁니다. 무죄해요. 네. 그리고 이 무죄해 인증을 받으면 회사가 내야 되는 산재 보험료를 감면받습니다. 예. 그래서 서불발전이 9년 동안 12명이 죽었고 좁혀서 보면 최근 5년 동안 사망자 5명, 부상자 39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본사 노동자가 죽지 않아서 무죄해가 됐고 그래서 서부발전이 감면받은 보험료가 22억 5천만 원입니다. 사람이 12명이 죽었는데 잘했다고 칭찬받고 22억 원을 이득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살아서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죽어서도 사람 숫자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남부발전이라는 곳이 있죠. 예. 여기에 속해 있는 하동발전소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력발전소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남부발전도 2015년에 무죄해 신기록을 세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게 1991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무려 4,196일 동안 산업재해가 한 건도 발생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상 받는 장소에서 활짝 웃으면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지금 보면요. 토 나옵니다. 이 새끼들이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니들이 지금 그 상을 받으면서 웃을 자격이 있어요? 남부발전은 최근 5년 동안 무려 147명이 산업재해를 당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147명 전원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남부발전 본사 소속 노동자는 다친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7명 산업재해자가 있는데도 상도 받고 웃으면서 사진 찍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비정규직은 죽어도 다쳐도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비정규직은 뭔데요 도대체? 부품입니까? 뭐 석탄이에요? 무슨 나라가 호부호용을 못하게 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을 못하고 공장에서 수십 명이 죽고 다쳤는데 이걸 산업재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발전회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원청, 하청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나와요. 그래서 원청회사 담당자를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공장에 사람이 죽었는데 당신들 안전교육 평소에 제대로 안 시킵니까? 안전교육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라고 추궁을 합니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회사의 인사 혹은 노무 담당자라면 근로감독관한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평소에 안전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데요. 그 노동자가 주의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안전교육만큼은 철저히 시킵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회사의 책임이 면해지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현실에서 원청회사 담당자가 근로감독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안전교육이요? 우리 한 번도 시킨 적 없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들한테 교육 같은 거 안 합니다. 라고 고개를 내줬습니다. 황당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회사가 하청을 줄 때에는 도급이라는 형태로 하청을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통째로 맡기고 돈도 통째로 주는 겁니다.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해요. 니네가 1년 동안 우리 발전소에서 설비 운전 업무를 맡아라.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십억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발전소의 경우에는 서부발전이라는 공기업이 원청 회사고요. 하청을 받은 회사가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때 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청인 서부발전은 절대로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업무에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몇십억 주고 1년 일 맡겼으면 온전히 그 일은 하청회사, 즉 한국발전기술의 몫이지 원청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법 규정이 생겼냐면 만약에 원청이 하청을 주고도 하청 노동자들을 자기 부하 직원 부리듯이 부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일은 원래 하청을 주면 안 되는 업무라는 뜻입니다. 원청이 정규직을 직고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청은 하청한테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일들만 하청을 줘야 됩니다. 원청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야 할 일이면 노동자를 직고용하라가 법의 취지인 거라고요. 이게 당연한 게 만약에 원청이 하청에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 일까지 하청을 줘버리는 게 허용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업이 노동자를 직고용하겠습니까? 다 하청 줘버리죠. 그리고도 하청 노동자들을 자기 부하 직원처럼 이래라 저래라 부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지랄들을 하냐면요. 원청이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일까지 다 하청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불법 파견 혹은 위장 도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근로감독관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원청이 하청을 미리 불러놓고 협박을 해요. 야, 근로감독관이 물어보면 우리가 너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말하면 죽여버린다. 너 그런 이야기 떠들고 다니면 내년부터 하청 안 줘?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하청은 당연히 찍소리도 못하죠. 원청이 갑이니까요. 그래서 불법 파견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발도 잘 안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죽었을 때 근로감독관이 원청한테 가서 안전교육 시켰어요? 라고 물어보면 원청이 절대 시킨 적 없다고 발뺌을 한다고 했죠. 이게 그것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안전교육도 원청이 시키면 안 돼요. 하청이 해야 됩니다. 이런 데에 원청이 개입을 하면 불법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안전교육 시켰어요? 라고 물어보면 원청은 우리는 안 시켰어요?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안 시켰어요? 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황당하죠. 우리나라 구조가 안전교육을 안 시켰다고 말해야 원청이 이익을 보는 황당한 시스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신 서부발전 태안발전소를 보죠. 서부발전이 원청입니다. 그리고 한국발전기술이라는 곳이 하청이에요. 여기에 김용균 노동자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하청일까요? 아니면 불법 파견일까요? 이걸 구분하는 제일 좋은 기준은 태안발전소가 평소에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평소에 원청인 서부발전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했으면 그건 직고용을 해야 되는 일을 불법적으로 하청을 주게 됩니다. 반면에 서부발전이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일을 온전히 맡겼으면
그건 합법적인 하청이 되는 거죠.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평소에 맨날 이래라 저래라를 합니다. 이건 서부발전뿐만 아니고 화력발전소 5개사가 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민주노조인 발전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아예 카톡으로 단독방을 개설해서 원청이 대놓고 하청 노동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이 카톡을 보면 빨리 하삼 이렇게 윽박을 지르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 빼라, 조치해라, 못 뚫어라, 점검 실적 제출해라, 이동 조치해라, 오늘 근무 누구냐, 빨리 나한테 튀어와라, 보고 양식은 이렇게 맞춰라, 창립 기념일에는 쉬어라 말아라, 심지어 차가 더러운데 왜 세차 안 하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지시를 합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완전히 자기 부하 다루듯이 하는 거죠. 예. 무슨 뜻이냐? 원래 직고용을 했어야 하는 업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대한민국 공기업이 돈 몇 푼 아낀다고 하청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청은 완벽한 불법 파견입니다. 더 웃긴 건요. 이렇게 하면 근로감독관한테 걸려요. 그래서 적발을 피하겠다고 발전회사들이 뭔 짓을 하냐면 노무사한테 돈을 주고요. 컨설팅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 파견으로 안 잡혀갈까요? 이런 걸 돈 주고 컨설팅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노무 지식이 빠삭한 노무사들이 돈을 받고 요런 문서는 없애시고요. 요런 건 감추시고요. 요렇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요. 어떻게 하면 불법을 잘 저지를까? 돈 내고 컨설팅 받고 자빠져 있어요, 지금. 자, 불법 파견 일삼아 저지르는 5개 발전사 회사분들. 제가 하나 물어보죠. 니들이 하청 노동자한테 직접 지시하고 노무 관리하고 휴식 시간까지 관리하고 다 했잖아요. 예, 우리 안 했다고 뻥치지는 맙시다. 이건 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럼요. 다 했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일일이 지시를 안 하면 일이 안 돌아갔죠. 난 컨베이어 벨트 운전하는데 1번 벨트, 2번 벨트가 있는데 1번 끄고 2번 키세요. 이런 지시를 안 하면 발전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말은 그 일이 직고용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뜻이라고요. 노무사한테 돈 지어주고 불법을 합법처럼 보이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직고용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서부발전이 불법 파견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너무나 명백한데 그것과 별개로 너무 슬퍼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시신이 11일 새벽 3시 30분경에 발견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시신은 목이 잘린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본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회사에 속해 있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젊은 후배가 목이 잘려서 시신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수습하는데 한 4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부발전 새끼들이 시신이 수습되는 도중에요.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합니다. 무슨 지시를 하느냐? 발전을 해야 되니까 사고가 난 컨베이어 바로 옆 벨트, 요 벨트는 2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사고가 난 벨트로부터 딱 1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벨트를 돌리라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면 불법 파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불법 파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동료 시신이 1m 옆에서 수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발전기 돌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지시를 하청 노동자들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용균 노동자 시신 1m 옆에서 꺼져 있던 벨트를 켜고 새로 1시간 동안이나 벨트를 돌렸습니다. 이게 왜 꺼졌냐면 진짜. 고용노동부가 끄라고 해서 끈 겁니다. 1시간 뒤에요. 아니면 계속 돌아갈 뻔했습니다. 예? 씨발 진짜. 그런데요. 화력발전소 벨트라는 건 석탄을 옮기는 겁니다. 그게 석탄을 옮기잖아요. 당연히 먼지가 날려요. 그럼 옆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데 옆에서 벨트를 돌려서 먼지가 날리면 현장이 제대로 보존이 됐겠습니까? 이게 증거인멸인 겁니다. 증거인멸이요. 당시 이 지시를 받은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저희 민중의 소리에 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용균이 시신은 3시 30분경에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4시간이나 걸렸다. 시신이나 빨리 수습할 일이지 발전기 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다. 사람이 죽어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언제 기계를 다시 돌릴 수 있냐고 독촉했다가 이 노동자의 울분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또 이렇게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옆에서 발전이 중요하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게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는 사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안 괜찮잖아요. 저만 안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들 안 괜찮지 않습니까? 왜 안 괜찮은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렇게 사람이 죽어도 괜찮냐 안 괜찮냐는 문제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사람이 사는 사회냐 짐승이 사는 사회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제발 이 문제가 너무나 안 괜찮아서 즉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사람의 도리인 거죠. 오늘은 이 정도로 서부 발전을 비롯한 한국 발전회사의 불법 파견 문제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서부발전 사장의 네. 그 김병숙 씨. 네. 김병숙 씨.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원래 한전 간부였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요. 네.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서부발전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보니까 말이죠. 네. 누가 써줬겠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만은 네. 한국 서부발전은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참. 더불어 협력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을 통해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소외된 지역과 사회의 정다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예. 진짜 존나 정답네요, 정말로. 네. 좆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예. 이 서부발전, 이 문제. 우리하고 상관없는데요? 우리 직원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기만 네. 해봐라, 진짜. 네. 진짜 네. 치가 떨립니다. 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실려나가고 죽어나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별달리 제재가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유죄 인증까지 받았다는데요. 예. 뭐, 아니, 말이죠. 세월호 참사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 여기에 네. 뭐라고 대꾸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슬프죠. 네, 슬픈 일입니다. 예, 위험의 외주와 이것을 그치는 그날까지 아주 집요하게 앞으로도 이야기할 네. 것이고, 김용균 노동자의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네. 이거마저도 이제 공감을 못하는 사회라면은 그럼 뭐 희망이 없는 사회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경제의 속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